네, 앞서 이 정반장 발제에서도 보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집중 후 긴급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자, 회의장에 새로운 얼굴이 몇몇 보이는데요. 자, 먼저 이 최재성 정무수석 이렇게 셔츠깃을 만지면서 옷 매무새를 가다듬습니다. 살짝 긴장한 듯 손가락을 만지작거리기도 하고요. 김재남 시민사회수석과 김종호 민정수석은 열심히 필기 중입니다. 자, 어제 문 대통령은 올라온 6장의 사표 중 3장을 수리했습니다. 그 후속 인사가 조금 전에 보신 3사람이었습니다. 청와대는 종합적 책임이라는 다소 두루뭉술한 표현을 썼지만 누가 봐도 이 부동산 문제, 다주택 참모 논란에 따른 인사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새로운 3사람 모두 다 1주택 또는 전세살이 무주택자입니다. 최 수석은 송파와 마포에 전세권만 3개를 가졌고요. 김종호 수석은 동작구의 아파트 한 채를, 김재남 수석은 은평구의 다세대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자, 주말 사이 청와대는 후속 인사 찾기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게 인사검증은 통상 최소 2주를 잡고 시작하는 작업입니다. 이 셋 중에 2사람은 청와대에서 일한 전력이 있고 이 최 수석은 문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역임한 핵심인지라 좀 빠르게 발탁이 된 건데요. 자, 별명이 문 대통령 호위무사의 이 최 수석은 20대 총선 당시 당내 친문 대 비문 갈등에 불출마 결단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또 올해 초 야당에서 탄핵 주장이 나왔을 때도 최전선에서 맞섰습니다. 큰 변화에는 더 큰 헌신이 필요합니다.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국정농단 세력의 국정중단, 탄핵, 쿠데타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폭거로 대한민국을 절단내려는 망동을 운명을 걸고 국민의힘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 전임인 강기정 전 수석보다 더 센 캐가 나타난 셈입니다. 과거 민주당 회의장에서 추억의 게임 애니팡 산매경에 빠진 뒤에 이후에 사과글까지 올렸던 다소 허당스러운 모습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다음 인사 김종호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실의 탈검찰화가 두드러지는 인사입니다. 민정실의 현직 검사를 중용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따라 문 대통령은 비법조인 또는 감사원 출신을 등용해왔습니다. 김 수석은 1기 민정실에서 일한 소위 조국 라인으로도 불립니다. 김종호 신임 민정수석 비서관은 감사원 요직을 두루 거친 감사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초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인사검증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할 최신 인사, 비상한 각오로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공식 논평을 냈습니다. 다만 물밑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에 대한 책임론이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불낸 집은 가만히 있고 옆집만 난리라는 거죠. 자, 야권에서는 더 거친 수위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부동산 실패 땜질쇼, 논평할 만한 가치조차 없는 회전문 인사, 또 한계가 큰 인사 등입니다. 부동산 정책 라인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자, 이 떠나는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좋은 마무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직 시에는 이런저런 곡절도 많았지만 마지막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습도 할 수 있고 또 정리도 할 수 있고 한데요. 지금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돼서 오늘은 3분간 간격으로 줄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기시지 말고요. 우기시지 말고 답변을 여기 우기다니까 뭐예요? 우기다니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냐고? 우기다가 뭐냐고? 내가 정인이야.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잠시 정상적 감사가 어려우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네, 당시에 강 전 수석은 운영이 고성 사태로 국회 파행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권에서도 소통을 담당하는 정무수석으로서 이게 최선이었느냐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자, 그래도 어제 직접 춘추관을 찾아 고별 인사를 했습니다. 최장수 정무수석이라는 자부심을 잊지 않고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정부를 위해 뛰겠다며 훈훈하게 매듭을 지었는데요. 자, 반면 이 강남 2주택 고가 매물 논란을 부른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별도의 고별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사가 나기 전인 어제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기가 편할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부적절한 처신이다 하는 지적이 여권에서부터 나오는데요. 글쎄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처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부동산을 내놓을 때 더 비싸게 내놓았다거나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다면 그건 적절치 못하죠. 예. 그래서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취재를 좀 해보니까요. 김 전 수석은 사표를 쓴 지난 7일부터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당일 밤 늦게까지 소관 업무를 마무리한 뒤에 문 대통령에게 직접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고위직 메신저 단체방도 늘 감사했습니다. 김조원 드림이라는 문구를 끝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현 정부 들어서 가장 씁쓸한 퇴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또 정치권은 어제 문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 회의 발언을 두고 또 공방이 한창입니다. 자, 바로 이 대목인데요.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일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발언을 두고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는 국민 가슴에 염장을 지르는 것, 여론 청취도 안 하고 간신배들로 쌓여있느냐라면서 수위 높은 맹공에 나섰습니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역시 뭘 몰라서 하는 이야기다. 대통령 본인이 그냥 감이 없다라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그건 문재인 대통령 혼자의 생각이지 일반 국민이 과연 지금 부동산 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이 판단할 것이지 그 대통령 혼자서 안정됐다고 그래서 부동산이 안정됐다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710, 84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한 달 남짓입니다. 대책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건 아직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지난 7월 서울 주택 매매 가격 지수 상승률은 0.71%, 작년 12월 이후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8월 첫째 주 전국의 전셋값은 전주 대비 0.2% 올라서 약 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해 부동산 거래 상시 감시를 하고 표준 임대료와 무제한 계약갱신 요구권 등 임차인 보호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함께 밝혔습니다.